그녀는 그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했고 그가 아플 때 곁을 지켰으며 자신의 가족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가까워지려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자신에겐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며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변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겹치는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낯선 파티에서 그날 밤 처음 만난 여자와 함께 나가는 걸 봤다고요. 아침이면 사라질 관계, 아무런 서사도, 감정적인 무게도 없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낯선 사람과 말입니다. 그녀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도 내 곁에는 온전히 있어주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처음 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현대의 연애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참히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심리학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느끼지만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인간의 마음속 패턴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자책의 이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완전한 타인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 여유 없다는 말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선택적인 핑계였고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거나 자극적이지 않거나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거라고 말이죠. 이런 결론은 무척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결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피형의 행동은 상대방의 매력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감정적인 노출, 즉 자신의 내면을 들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회피형 인간의 신경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작동합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습관과 나의 불안함, 그리고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짓는 표정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 자존감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보이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친밀감을 진짜 친밀감으로 느끼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회피형 애착으로 신경계가 세팅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상황 자체가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낯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공유한 과거도 없고 양쪽 모두 어떤 감정적인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죠. 감정의 문은 굳게 걸어 잠근 채 오직 몸만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만 진짜 자아는 철저히 숨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취약한 감정이 아무것도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경계는 단 하나의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애착 유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구획화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인 경험과 감정적인 노출을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능력을 말하죠. 회피형인 사람이 이 능력을 스스로 선택해서 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의문을 품기도 훨씬 전부터 그들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살펴보아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곁을 내어주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켜도 칭찬받거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알려줘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방어하도록 학습된 대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의 갑옷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친밀감 말입니다. 낯선 사람은 그들에게 어떤 갑옷도 벗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패턴은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게 되면 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이선과 시몬은 일하면서 만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꽤 깊어져 있었죠. 편안한 대화, 진심 어린 웃음, 전혀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몬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네이선은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못되게 굴거나 유난을 떤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전보다 조용해졌고 함께 있는 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기만 하던 따뜻한 기류는 어느새 억지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쌓아왔던 친밀감이 하룻밤 사이에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몬은 그동안의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며 자신이 어느 순간에 실수를 했는지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하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의 감정적인 무게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뿐입니다. 네이선이 이 관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가 되어간다고 느끼는 순간, 이것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는 진짜 현실이 된 순간, 아주 오래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경고음이 울린 것이죠. 이 현상의 밑바탕에는 이런 심리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애착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언제나 변덕스러웠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집안에 불편한 긴장감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가 불편해하며 외면하거나 아예 대화를 차단해버렸을 수도 있죠. 이런 환경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던 어린아이의 뇌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수록 그 관계는 나에게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결론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최고 수준으로 노출한다는 뜻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진짜 내 모습, 두려움과 결핍, 상처 입은 과거를 가진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누군가가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감지하죠. 반면 감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률 제로입니다. 보호할 만한 진짜 내면이 없으니 방어벽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시스템은 그것을 삶의 진짜 사건으로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기에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당신은 회피형인 상대와 관계를 쌓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한결같은 마음, 진심 어린 배려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절대 해줄 수 없는 방식으로 묵묵히 기다려주고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 낯선 사람은 당신이 허락받지 못한 그 사람의 영역에 쉽게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낯선 이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에 의미 있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미가 없다는 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스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견고한 벽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노력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더 많은 애정을 쏟고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헌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행동은 회피형에게 결코 안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그들의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감을 더할 뿐이죠. 이 막막한 역학관계를 실제로 바꿔놓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감입니다. 숨 막히지 않게 다정한 사람, 언제든 곁을 내어주지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 상대방이 끊임없이 확신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한 사람, 단단하게 뿌리내린 이런 에너지는 회피형 인간에게는 너무나 낯선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은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파트너의 뇌 속에는 연인조차도 거의 목격할 수 없는 은밀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하고도 거대한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이 과정을 감정의 차단, 즉 비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혼란스럽던 그들의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지게 될 겁니다. 어떤 계기가 그 스위치를 당깁니다. 서로의 감정에 깊이 솔직해지던 대화일 수도 있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연인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을 건드린 진심 어린 다정함일 수도 있죠. 그러면 거의 곧바로 그들의 마음은 알아서 당신과의 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마치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이 사람을 예전만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긋난 것 같아. 어쩌면 우리는 길게 만날 인연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은 아주 대단한 통찰력인 것처럼 그들을 찾아옵니다. 회피형 스스로도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실을 이제야 정확히 꿰뚫어보게 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억지로 지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뒤로 되감으며 거리를 둘 만한 꼬투리를 필사적으로 찾아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단점들이 갑자기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합니다. 이 주 전까지만 해도 진실하게 느껴졌던 교감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죠. 회피형 당사자는 자신이 진짜로 느끼는 감정과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불안감을 도저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육체적인 문제로 직접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이 감정 차단 사이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쓰던 사람으로부터 감정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릴 때, 그들은 때때로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만남을 통해 해방감을 찾으려 합니다. 당신에게 악애가 있어서도 교묘하게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모든 감정의 문을 굳게 잠근 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채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뒤탈이 없는 스킨십,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존재감을 원하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의 연인은 어디선가 홀로 앉아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누었던 대화들을 복귀하며 혹시 내가 말실수라도 했는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는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갔는지 고민하죠. 하지만 거의 100% 확률로 정답은 그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미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상대방이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 상대를 붙잡고 쫓아가는 건 그들이 멀어지는 속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조용해졌느냐고 묻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려 발버둥 치는 그들의 시스템에 더 큰 족쇄를 채우는 셈입니다. 그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 곁에 다시 서게 하려면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편안한 여백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내어주는 공간은 불안감에 떨며 억지로 내어주는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파동을 전달합니다. 회피형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뿐 그 차이를 아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회피형 애착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나열할 뿐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흔한 심리학 이야기들이 닿지 못했던 더 깊은 곳으로 당신을 안내하려 합니다. 회피형의 독립성은 겉보기에는 굉장한 강인함처럼 보입니다. 웬만해선 상처받지 않고 혼자서도 완벽하며 다른 누구의 도움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죠.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이런 태도는 꽤 매력적이고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자립심의 밑바닥에는 아주 선명하고도 오래된 깊은 상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회피형 아이는 어떤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웁니다. 나의 복잡한 감정이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찮고 불편한 골칫거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이 반드시 부모의 잔인한 학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저 부모가 삶에 너무 지쳐 마음을 내어줄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씩씩하게 구는 것만 칭찬받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은근히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지만 그 위로가 제때 다가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서서히 아프게 깨달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는 적응합니다. 겉보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고 손이 가지 않는 순하고 독립적인 아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존 방식은 어른이 되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꽤 성공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자아는 가벼운 만남 속에서는 완벽하게 기능합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누군가와 보내는 짧은 저녁,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아무런 맥락도 모르는 타인,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타격이 없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면은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진짜 자아를 꺼낼 필요도 없고 나의 취약함을 내보일 위험도 전혀 없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다릅니다. 수개월 동안 나를 지켜보고 나의 버릇을 알아채고 진짜 나를 보기 위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단단한 가면을 벗어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건 단순히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얄팍한 감정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당신이 유능하고 독립적인 가짜 내 모습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내 곁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고 말 거라는 두려움. 그것이 모든 회피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귀엽고 버림받고 마는 존재라는 지독한 자기 혐오입니다. 이 사실이 상황을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 잠시 마음을 열고 느껴보세요. 그들이 당신과의 친밀감을 피하고 도망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밑바닥을 마주해야 하는 극심한 공포에 대한 생존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은 그들이 낯선 일을 더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의 스위치가 절대 눌리지 않는 유일하게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애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의리를 보여주고 보란듯이 인내심을 증명하고 눈에 보이는 헌신을 바치는 행위들, 그 어떤 것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게 뿌리내린 그들의 믿음에는 가닿지 못합니다.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훨씬 더 조용한 일상들입니다. 그들이 아주 우연히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호들갑 떨지 않고 담담하게 반응해주는 순간들, 그들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것을 내가 당장 고쳐주어야 할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에도 그것을 나중에 공격할 무기로 쌓아두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고 안전한 순간들만이 그들의 낡고 아픈 믿음을 실제로 다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명확하게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피 형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오해를 씻어내주기 때문이죠. 깊은 혼란스러움을 실제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 삶의 방향성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뼛속까지 회피형인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거라는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감당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내면에 아주 특별하고도 단단한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상대에게 여백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내가 버림받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끊임없이 이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도 묵묵히 미래를 향해 벽돌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이건 정말 무거운 요구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럴 만한 여유와 단단함이 있는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진짜 뼈아픈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전부 내다보고도 이 관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방어벽과 거리감이라는 포장지 아래에 숨겨진 그 사람의 찬란하고 진짜다운 모습을 충분히 보았기에 곁에 남아 아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현실을 직시한 채 스스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고서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의 회피형 파트너는 절대 줄 수 없는 온전한 존재감과 쌍방향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 모두 스스로에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두 선택 모두 완벽하게 존중받아 마땅하죠. 단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일한 행동은 이도 저도 아닌 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요구하거나 함께 노력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막연히 상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상처를 주는지조차 모르는 상대를 향해 속으로만 미움을 쌓아가는 것. 그건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회피일 뿐입니다. 나와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선 바로 그 주에 낯선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밤새워 고민하던 당신에게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엉켜있던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줄 적절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은 당신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 관계에 어떠한 진짜 마음도 엮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곧 잔인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일찍부터 배워버린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는 진심으로 감당하기 벅차고 두려운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입 밖으로 그 두려움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무한한 인내를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깊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이 곧 당신이 부족한 탓이라는 당신 마음속의 아픈 소설은 애초에 전혀 사실이 아닌 엉터리 기반 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유능함과 지독한 독립심의 밑바닥 어딘가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로운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어도 예전처럼 비참한 끝을 맺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깊게 이어져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아직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진실을 이해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진짜 대화가 비로소 시작됩니다.